3월 3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워쇼스키 남매가 워쇼스키 자매가 되었습니다. 비틀주스 속편의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킹스맨이 3편이 제작될 수 있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김지훈 감독의 밀정으로 한국 공략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99년 매트릭스로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워쇼스키 형제 중 레리 워쇼스키가 성 전환을 해서 리나 워쇼스키가 되면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앤디 워쇼스키가 릴리 워쇼스키가 되어서 형제가 남매를 거쳐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편 워쇼스키 남매 시절 만든 영화들이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 센스8의 성공으로 현재 시즌2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쇼스키 형제가- 남매가 됐었잖아요. 네, 형제가 남매가 되었고 그러면 자매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두 분 다 성전환 성전환을 수술을 마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성전환하고 성별을 바꿔주나요? 미국은? 미국이 아니죠. 이분들이 어느 나라 분들이죠? 근데 뭐 어쨌든 특정 주에서는 바꿔주죠. 네. 자매가 됐다는 건 합법적으로 그거를 취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전환만 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이름까지 바꿨는데? 아 근데 두 분 다 그런 성향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센스8을 보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있대요. 동성애 코드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성에 관련돼서는 뭐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또 이게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뭐 그런 것 쪽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되는 조건으로 태어난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설도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의학적이라기보다 본인은 뭐 여성 혹은 남성을 생각하는데 자신이 맞지 않는 다른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그 있죠. 정체성은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가는 것 같고 의학적인 거는 부수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거일 것 같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래부터 남자인데 원래부터 이제 목젖이 없었다. 뭐 이렇게 태어난 분들. 원래부터 목젖이 없었다. 그리고 뭐 여성 호르몬 주사를 안 맞았는데도 가슴이 좀 발달한다거나 발달했다. 예. 뭐 이런 분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인 네.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말이 있을 수 많죠.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성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네. 정말로 자신의 그 영혼과 육체가 달라서 그런 것이 이렇게 성전환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저도 되게 어떤 그 성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자랐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지만 해도 이제 여자라고 얘기를 듣고 여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예뻤죠. 되게 예. 이렇게 예쁘장하게 왜냐면 생겼었어요. 이제 제 손도 그렇고 지금도 네. 손이 굉장히 고운 편이죠. 예, 곱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발성이 아니라 뭐죠? 목소리나 목소리 바뀌는 것도 좀 늦었고 지금도 좀 변성기가. 하이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거의 혼란 속에서 살았어요. 네. 그리고 누나가 있어서 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일부러 남자처럼 되고 싶어서 막 좀 더 이렇게 외모적으로 막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험하게 보이게. 예. 그래서 제가 한동안 삭발을 하고 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거 얼마 전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 전에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삭발을 뭐 굳이 뭐 하는 이유를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무섭게 보이려고 이게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귀를 삭발해도 뚫고 안 무섭잖아요. 동자승 같이 자사한 모습.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귀화했냐고 막. 그렇지. 네,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무섭게 보이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런 또 신체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저도 부분에서. 그거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에 대한 네. 그런 거부감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분들이 형제일 때도 딱히 그렇게 신체적인 특징에 뭔가가 달라서 전환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게 성전환이 되면서 영화나 작품에 그런 성향이 많이 바뀌었죠. 반영이 되는 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남자 그렇겠죠. 예. 네네. 형제일 적에는 액션 영화를 찍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남매가 되었을 적에는 약간 감성적인 거라든가 그런 게 좀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로맨스? 난해해하는 그런 영화들을 찍었다가 지금 이번에 아예 그냥 자매가 된다 근데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바꿨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번 주 영화 괴물의 아이잖아요. 예. 괴물의 아이 보면서 울었어. 아, 왜 이렇게 슬프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먹었어. 아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 감독님이 그걸 노리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여튼간에 네. 센스8 8이 이제 시즌 2가 곧 제작이 될 텐데 네. 거기에 주연이 8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배두나 씨가 나오고요. 아. 그 외에도 우리나라 배우들로 뭐 배우 이희찬 씨, 명계남, 차인표, 마동석 씨, 홍석천 이기찬 씨. 씨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약간 배우 약간 했잖아요, 제가. 가수죠. 예. 이기찬 씨가 배우를 잠깐 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예. 그래서 윤여정 씨도 네. 나오고 심지어 네네. 이경영 씨도 또 나옵니다. 아. 이 헐리우드에서도 주제가 빠지지 뭐예요? 않는. 8명의 사람들이 8명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로 아. 모이면서 발생되는 이야기거든요. 약간 그 예전에 위소스키 형제가 만들었던 그 배두나 씨 그쵸. 나오던 그 맞아요. SF 영화랑 비슷한 예, 예. 느낌이 약간 있겠네. 그거 드라마판 같은 느낌도 있기도 그 아틀란트 하고. 뭐 네네네네. 저기 뭐죠? 예. 그거 그렇군요. 정말 잘 봤는데 약간 난해하죠. 힘들다고 하신 분들 어려- 많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그거를 이제 확장판이 있어요. 그걸 보면 좀 더 건드기 힘든데 그렇게 예, 견디기 힘들어요. 내용이 더 기니까 대신에 확실히 보고 나서 이해도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잘려가지고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되니까. 그렇겠군요. 그나저나 배두나 씨는 정말 계속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 두 그쵸. 분이. 네. 예. 그러게요. 팀버튼의 1988년작 비틀주스를 기억하십니까? 기묘한 유령이 나오고 기발하고 웃기며 놀라운 컬트 무비 비틀주스의 팬이라면 기다리던 소식일 겁니다. 비틀주스의 속편이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팀버튼이 말하길 워너브라더스가 속편의 제작을 승인했으며 위노나 라이더와 마이클 키튼 등 1편의 배우들과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각본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촬영에 들어갈 정도의 준비까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틀주스의 속편은 개봉 30주년이 되는 2018년으로 개봉 예정입니다. 오. 진짜 기대되는데요. 두 분 다 보셨나요? 비틀주스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마이클 키튼 씨가 그왜 머리가 커졌다 하얀 작았다. 하얀 까망 양말 줄무늬로 된 양말 신고 막 팔이 길어졌다 늘어졌다 막 네. 줄었다 하고 맞아. 별의별 이상한 짓을 많이 되게 하죠. 괴기한 처음 그 영화 봤을 때는 되게 조금 쇼킹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아요. 팀버튼 세계관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배트맨도 굉장히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낼 수 그쵸.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위노나 라이더가 예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 이게 팀버 먼저인가요? 네. 가위손이 먼저인가? 이게 먼저겠구나. 이게 먼저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 두 번째 작품일 네, 거예요. 네. 가위손도 정말 놀랄 노자였고. 저 가위손 너무 사랑합니다. 그쵸. 정말로 그 아티스트들 보면 그 네.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의 그 패기로 그리고 그 독특함으로 진행했던 그 많은 업적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장난 아니죠.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어렸을 때 작품을 뛰어넘는 작품을 뭐 늙어서 하나쯤 만들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냥 그 작품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확고하게 본인이 그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네. 그것도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팀버튼 감독님 같은 경우는 계속 기괴하고 재기발랄한 네. 영화를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속편 기대됩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킹스맨 2편은 배경을 런던에서 미국으로 옮겨 좀 더 큰 규모의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며 줄리안 무어가 악역으로 나올 예정이라는 것을 전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으로는 영화 엑스맨의 스톰과 영화 캐드먼의 캐드먼으로 나온 할리베리가 킹스맨 2편의 CIA 국장으로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할리베리가 두 편의 킹스맨 영화를 계약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 편만 계약을 하고 제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킹스맨의 두 편의 계약을 맺은 건 사실인 듯합니다. 과연 킹스맨은 새로운 연작 영화로 성인용 스파이 액션 영화의 새로운 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3편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건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쵸. 3편 제작도 염두에 충분히 두고 가능하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예정인 것 있는 같다. 거군요. 그리고 최소한 2편에서 죽진 않는다. 그렇겠네요. 이미 계약이 돼 네. 있으니까. 1편에서 죽어버려서 저는 주인공인 줄 알았던. 거기까지만 안 네.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지금 다 보시지 않았을까? 네, 그랬겠죠. 굳이 뭐 말을 해도. 그렇죠. DVD가 나왔나요? DVD DVD도 나오지. IPTV 는 IPTV에서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IPTV 는 것 같아요. 있어요.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으면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저른바리가 범인이에요. 이거 갖고 뭐라 하시지 않겠지? 세주 씨 악역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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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 그렇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아 끝인가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킹스맨 얘기 너무 많이 했어 우리. 그러게요. 킹스맨은 우리 뭐 킹스맨에 대해서는 진짜 뭐 저희가 영화 씌워먹기를 이렇게 딱 나열해 저희가 보면요. 작년에 베스트 킹스맨, 영화 중에 매드맥스, 하나로 꼽았죠. 네, 뭐 두 개 얘기는 뭐 그냥 입이 닳도록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네, 네네. 네 2편 3편 기대하겠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가 제작을 한 김지훈 감독님의 신작 밀정을 오는 여름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배트맨 v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아시아 프로모션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지훈 감독님의 신작 밀정이 아직 촬영이 조금 남았지만 올 여름 개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감독이라 생각하며 연출이나 편집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투자 100원만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까지는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1년에 5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는데 김지훈 감독님의 밀정 이외에 4편으로 거론되는 감독으로는 아저씨를 만든 이정범 감독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기 밀정 밀정.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잠깐 했었나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만주를 배경으로 해서 항해 무장 독립단체 의열단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암살 봤을 적에 네네. 그 김홍범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김홍범 선생님의 일대기라든가 그 주변 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어서 지금 구남도도 구남도는 이제 어느 감독님이시죠? 류승환 감독님, 유승환 감독님. 유승범의 형님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워너브라더스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걸 헐리우드 영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헐리우드 영화죠. 얼마 전에 공유 씨가 나왔었던 용의자인가 그 영화가 20세기 폭스가 제작한 거예요. 그건 헐리우드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긴 한데 한국 배우가 나오고 한국 감독님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느 나라 영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에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나라 영화를 투자가 말하는 어디냐? 거예요. 예. 아. 투자자가 어디냐. 뭐 유럽 국가에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배우가 우리나라 스태프 영화를 찍었으면 유럽 영화예요. 그렇군요. 돈이 되게 유지되는 거라서 그럼 감독이 안 판권을 만들어도. 지금 밀정의 경우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작 판권 배급 다 가지고 다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김원봉 선생님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한국에서 이게 제작된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쵸.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면 김지훈 감독님이 작업하시기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네, 눈 마음껏 만들 씹을 수 거 좀 있으니까. 없고 다른 거 없이 진짜 김지훈 감독님의 생각대로 이걸 만들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음. 워너브라더스가 되게 모험적인 짓을 되게 잘해요. 배트맨이라는 만화책을 네. 실사 영화로 만들겠다고 뛰어든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그걸 처음 한 게 팀버튼이라고 또 기괴하고 이상한 영화를 네, 찍는 그렇죠. 감독을 데려다가 네. 만화적인 영화를 실사로 만들겠다 한 것도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가만히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들을 보면 정말 모험 정신이 강한 애들이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국내에서 이런 상황들 뻔히 알 텐데 불구하고 의열단 얘기를 그쵸. 네. 한국에 투자해서 그 솔직히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국가에다가 우리나라 판권이 크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뭐 어쨌든 미국에서 만드는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이 난무하는 그렇죠. 그런 영화가 되겠죠. 네, 그런 영화가 그러겠죠. 만들어지겠군요. 네. 앞으로 뭐 이정모 감독님께서도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뭐 아저씨 같은 그런 멋진 작품을 또 만들어 주신다면은 생각해 보면 그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매치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본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국제 정치에 관련된 거에서 미국이 좀 더 외치고 싶은 게 많은 건가 이렇게 자꾸 노출되는 거 보면 근대사에 대한 좀 정의들을 내려지는 것들이 아닌가 뭐 네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워너브라더스 측에서도 이번에 귀향 영화 같은 거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300만이 넘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빨리 개봉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음. 아 저는 그나저나 그거를 못 봐서 그 동주요. 동주야. 아니야 그거 동주 말고요 저기 예전에 그 미국에서 만든 저희 브래드 피트 아내분께서 졸리께서 감독을 하셨나? 그 일본 아이 맞아. 예. 감독이었어요? 감독이에요. 예. 그 영화 되게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음. 포로로 미국 사람 일본 포로로 잡힌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저도 그 영화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를 희한하게 네. 다들 봐야지라고 해놓고서 그냥 호로록 넘어가 버린. 그러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 졸리 씨가 일본 입국 금지당했었죠. 금지당했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 뉴스만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게 아시아를 장악한 세계 전장이었으니까 예. 미국
측 해석이 난무했던 그런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영화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김지훈 감독님이시니까 뭐 잘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네. 예. 네,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과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